QLD와 TQQQ를 들고 계신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수익률이 아니라 구조가 꼬여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옵니다. 저는 투자 15년 동안 계좌를 키운 순간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시간을 날린 순간이 더 뼈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5가지 실수를 QLD와 TQQQ를 기준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짚고 갈 게 있습니다. QLD와 TQQQ는 종목이 아니라 증폭기입니다. 나스닥 100을 2배, 3배로 증폭시키는 도구입니다. 도구를 쓰는 순간부터 분산과 수수료와 기간과 목적과 리밸런싱이 전부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QLD와 TQQQ를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QLD와 TQQQ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담는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겹쳐 사는 겁니다. 본인은 분산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회사를 여러 번 사는 경우입니다. 글로벌 ETF 하나, S&P 500 하나, 나스닥 ETF 하나, 테크 ETF 하나, 배당 ETF 하나, 여기에 QLD나 TQQQ까지 얻는 순간 계좌는 다양해 보이는데 노출은 한쪽으로 쏠립니다. 특히 미국 대형 기술주 상위 종목들이 거의 동일하게 겹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이름이 여러 펀드의 상위 보유에 반복해서 뜹니다. 이건 분산이 아니라 중복입니다. 중복의 문제는 수익이 잘 날 때는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하락이 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같이 무너집니다. 미국 비중, 기술주 비중, 상위 10종목 집중도가 조용히 올라가 있다가 한 번의 체감으로 찍힙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코어는 하나만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혹은 미국 전체, 혹은 나스닥 같은 큰 바구니 중 하나를 코어로 두고 QLD와 TQQQ는 위성으로 둡니다. 위성은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성장 가속 구간을 만들고 싶다. 나는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길게 간다. 이 세 가지가 맞을 때만 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각 ETF의 상위 10종목을 훑어보세요. 같은 이름이 계속 보이면 바구니를 늘리는 게 아니라 바구니를 줄이셔야 합니다. 단순해질수록 관리가 쉬워지고 진짜 위험이 보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수수료를 가볍게 보는 겁니다. 사람은 대개 1%가 별거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1%는 시간 앞에서 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파운드를 연 7%로 30년 굴리면 큰 금액이 되는데 여기서 매년 1%가 빠져나가면 최종 결과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건 펀드가 못해서가 아니라 복리의 연료가 매년 새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비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매매를 자주 하면서 생기는 거래 비용, 스프레드, 환전 비용입니다. 자잘한 비용은 작아 보이지만 반복되면 투자에서 가장 귀한 자원인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QLD와 TQQQ는 변동성이 커서 손이 자주 가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 비용도 늘고 실수도 늘고 멘탈도 닳습니다. 해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가진 상품의 총 비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운용 보수, 거래 수수료, 환전 비용까지 포함해서 내가 1년에 대략 얼마를 지불하는지 숫자로 적어보세요. 숫자가 보이면 행동이 바뀝니다. 둘째, 매매 횟수를 줄이는 대신 규칙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정기 매수는 월급날 한 번, 리밸런싱은 반기에 한 번. 그 외의 매매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렇게만 해도 불필요한 매매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실수는 기간을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집 계약금, 전세 보증금, 아이 교육비처럼 몇 년 안에 써야 하는 돈을 주식으로, 그것도 QLD와 TQQQ로 굴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내 일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18개월 뒤에 돈이 필요하든 말든 급락이 오면 그냥 오고 회복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주식 비중이 높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기간이 길면 변동성은 점점 내 편이 됩니다. 하락은 파산이 아니라 매수 기회가 됩니다. QLD와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수록, 규칙이 있을수록, 그리고 감당 가능한 비중일수록 힘이 납니다. 해결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5년 미만에 써야 하는 돈은 현금성, 단기채, 머니마켓 같은 안정적인 자리로 둡니다. 5년 이상이면 주식이 의미가 생기고 10년 이상이면 변동성의 공포가 확 줄어듭니다. QLD와 TQQQ는 최소한 10년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동안 추가 매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때 훨씬 안전해집니다. 투자금과 생활비, 비상금, 단기 목표 자금은 무조건 분리하세요. 섞는 순간 시장의 변동이 내 생활을 흔들고 그때 매도 버튼이 눌립니다. 네 번째 실수는 목적 없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냥 투자해야 한다길래 계좌를 만들고 유명하다는 걸 사고 남들이 좋다니까 또 사고 그렇게 계좌가 커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순간 방향을 잃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전략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이 없으면 흔들릴 때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국 비싸게 사고 싸게 팝니다. QLD와 TQQQ는 특히 목표가 없으면 독이 됩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천재 같고 내려갈 때는 내가 바보 같습니다.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결국 계좌를 망칩니다. 해결은 단순합니다. 이 돈은 언제 쓸 건지, 무엇을 위해 쓸 건지, 그때까지 매달 얼마를 넣을 건지 이 세 문장을 적으세요. 예를 들어 은퇴용 15년 이상 매달 100만원 혹은 자산증식용 10년 이상 변동성 감당 가능. 목적이 정해지면 비중이 정해지고 비중이 정해지면 QLD와 TQQQ의 자리도 정해집니다. 나는 코어를 무엇으로 두고 QLD나 TQQQ는 어느 비율로 가속할지 그리고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현금은 얼마나 남길지. 목표가 있으면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리밸런싱을 안 하는 겁니다. 처음엔 비중이 괜찮았는데 1년만 지나도 계좌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잘 나간 자산이 비중을 잡아먹고 원래의 위험 수준이 바뀝니다. QLD와 TQQQ는 이게 더 빠릅니다. 상승장에서는 비중이 순식간에 커지고 그 상태로 조정이 오면 낙폭도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멘탈이 무너집니다. 나는 원래 이런 위험을 감당하려고 산 게 아닌데 어느새 감당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밸런싱 부재의 진짜 공포입니다. 해결은 딱 두 가지 규칙이면 됩니다. 첫째, 리밸런싱 날짜를 캘린더에 고정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좋고 반기에 한 번이면 더 좋습니다. 둘째, 허용 오차를 정합니다. 목표 비중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조정할지, 예를 들어 목표에서 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 리밸런싱. 이렇게 해두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QLD와 TQQQ를 운용할 때는 보조규칙 하나를 더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현물의 흐름을 기준으로 단기 과열 구간에서는 신규 비중을 줄이고 주요 이동평균 아래에서만 분할로 늘립니다. 이렇게 하면 리밸런싱이 단순한 비중 조정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와 TQQQ를 같이 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둘 다 같은 나스닥 100을 증폭하는 도구라서 사실상 같은 버킷으로 봐야 합니다. 같이 산다면 비중 합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QLD는 완충, TQQQ는 가속이라는 역할로 나누는 게 낫습니다. 역할 없이 그냥 둘 다 사면 중복 실수로 돌아갑니다. 그럼 하나만 고른다면 무엇이 낫나요? 정답은 기간과 멘탈입니다. 변동성이 덜한 쪽이 오래 버틸 수 있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폭풍을 견디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으면 복리가 작동합니다.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폭락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어야 합니다. 비상금 분리, 단기 목표 자금 분리, QLD, TQQQ 비중 상한선, 분할 매수 규칙, 리밸런싱 날짜. 이 5개가 있으면 폭락은 공포가 아니라 계획 실행이 됩니다. 없으면 폭락은 패닉이고 패닉은 매도 버튼으로 이어집니다. 내 포트폴리오가 겹치는지 어떻게 알죠? 각 ETF의 상위 10종목만 적어보세요. 종이 한 장에 적어도 됩니다. 이름이 반복되면 분산이 아니라 중복입니다. 국가 비중도 함께 보세요. 미국이 어느새 대부분이 되어 있으면 그건 의도인지 실수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밸런싱 할 때 무엇을 팔아야 하죠? 원칙은 하나입니다. 목표보다 커진 걸 줄이고 목표보다 작아진 걸 채웁니다. 잘 나간 걸 조금 줄이는 게 감정적으로는 어렵지만 그게 리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 QLD와 TQQQ는 잘 나갈수록 위험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동화된 규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건 손실이 아니라 기준 없이 흔들리며 날리는 시간입니다. QLD와 TQQQ는 그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시간을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중복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고 기간을 맞추고 목표를 세우고 리밸런싱으로 고정하세요. 그 5가지가 갖춰지면 계좌는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